했는데 저게 이제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화폐 전쟁으로 끝이.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글로벌 환율, 그 다음에 달러 약세 현상, 그리고 최근 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파이코인과 리플, 즉 XRP의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는 예상외로 약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월 말, 그 다음에 4월 말까지도 1400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1355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예상외로 달러는 약세 국면에 진입을 한 거고요. 이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 반드시 알아야 될 글로벌 경제 변화는 무엇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달러 붕괴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시장 향후 미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질적인 투자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는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새끼 고래 혹은 참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XRP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온라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리플과 XRP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선물합니다.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달 만에 1,300원 중반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도 관세 전쟁 이후로 급락해서 10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10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달러 지수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떻습니까? 미국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 거의 4.5에 육박하는 4.4%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5%에 거의 육박하는 4.9%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미국 채권의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달러 자산인 채권 또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니까 채권에 대한 신뢰도 내려가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인 지표, 징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약달러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티브 미란 보고서라고 하죠. 그 미란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결국엔 약달러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달러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반드시 제조업의 부활, 즉 미국의 무너졌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거시경제를 파괴하는 것조차도 감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뜻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해서 똑같은 가치를 갖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애도 미국이 5배나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500% 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국이나 중국과 관련된 제조업이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때릴 수 있어요? 때리면은 미국도 같이 망하는 건데 한 500% 때린다고 관세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미국은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들래도 철강소가 없어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드는데 옆에다가 현대제철 그것까지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약달러 정책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 임기 내에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통해서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가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부채를 경감하려고 합니다. 무려 36조 달러에 이르는 이자만 해도 미국 1년 국가 예산의 30%를 초과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작년부터는 보통 천조국이라고 하죠. 미국을. 왜? 국방비가 천조니까. 근데 그 국방비보다도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거시경제 파괴, 즉 경기 침체를 야기시켜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잠시 쉬어가도 된다. 그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거품 만들기를 통해서 너무 경기가 거품이 껴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도 된다. 경기 침체를 좀 겪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세계 자본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과연 이 채권을 가지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을까?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시 달러가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또 되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을 셀 아메리카예요. 미국을 팔아요. 즉 미국으로 표기된 달러로 표기된 자산으로부터 세계의 자산이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셀 미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들이 미국과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요? 뭐 여러 가지 유로화로 가기도 하고, 특히 엔화가 요즘 강세죠. 엔화로 가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달러 자산, 뭐 거기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되는데 또 금도 그렇고, 이런 비달러 자산 돈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달러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 일부는 위안화,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코스피가 지금 강한 것에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떠난 자본이 일부 동남아 시장, 그 다음에 동북아 시장,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거시경제를 파괴하면서 경기 침체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면서 계속 트럼프가 그러죠.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빨리 금리 인하하라. 경기 침체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뚝 떨어져요. 기준금리 1%만 낮춰줘도 미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25%, 30%가 다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과 함께 이것이 야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거시적 어떤 경제적 변화,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 규모의 헤지 펀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최근에 낸 책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달러 문제나 채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채 한도가 36조 1000억 달러예요. 쪽 GDP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의 현재 국가 부채는 36조 9,300억 달러로 이미 미국 경제가, 미국 GDP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었다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GDP의 118%를 넘을 것, 즉 50조 달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줄이거나 상당히 탕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미국은 그걸 넘어서 너무 오랫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 왔다는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는 뭐예요? 달러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은 좀 뭐 반복되는 게 있지만 미래의 빚으로 현재의 빚을 갚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왜? 미 국채를 사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예.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그 수요를 메꾸죠. 즉 뭐예요?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으로 장기 채권을 갚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이제 더 이상은 그 한계가 왔다. 미국 경제가, 미국 자본주의가, 전 세계 자본주의가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EU 다 무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트럼프가 자기네 미국의 부채를 보면서, 그래, 미국의 부채는 우리의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너희가 해결해야 돼. 우리의 이 부채는 너희들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는 미국의 문제지만 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너희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세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암호화폐 전쟁도 하고 있고 AI 전쟁도 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달러 붕괴의 부작용, 어떤 효과, 뭐 좋게 말하면 효과 혹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자가 붙어있고 달러자가 붙어있는 자산으로부터 뭐가 됐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망간 자본이 어디로 갑니까? 유로화에 붙고 엔화에 붙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 원화에도 붙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다 보셨잖아요. 각 국가의 통화가 평가 절상되고 있어요. 평가 절상되는 게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인 호신호로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미국의 상당히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약달러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원화가 평가 절상됐어.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에서 다 자본들이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당연히 약세일 수밖에 없죠. 대신 어떻습니까? 미국 채권은 강세죠. 왜? 아무도 안 사줘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요즘 보면 증권사나 이런데, 은행이나 이런데 보면 미국 채권 관련된 상품들, 뭐 파생 상품이건 채권 그 자체도 그렇고 인기예요. 왜?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건 참 시장의 역설이죠. 시장의 아이러니죠.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그전에는 미국 채권에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역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막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한국 시장도 증시가 강세장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왜? 미국을 떠난 자본의 일부가 아시아 쪽으로, 한국으로 증시에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넓은 의미의 비달러 자산, 뭐 여러분 금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달러 자산이 강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금도 그렇지만 함께 세계 경제의 암호화폐에 대한 의존성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들이 변동성이 심한 거, 그런 그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구조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경제 의존성이 상승하고 있다. 점점 암호화폐 시장으로 세계 경제가 개입되고 있다. 점여들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붕괴 시대에 자산 투자 전략은 어때야 되는가?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어때야 되는가를 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달러를 사서 금을 모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로 금을 모으자라고,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이러면 이제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요게 이제 빨간색 요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지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건 금값이에요. 지금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좀 모으다가 그 모은 걸 가지고 금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거는 저도 신이 아니라 모르는데 적어도 약달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2년 반 3년 계속 내 원화를 갖고 있지 말고 여유분 그런 것들을 계속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가 좀 모이면 그걸로 금을 사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약달러 때는 그다음에 금이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여유자금이 전혀 없다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달러를 모아서 해외 시장에서 금 현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가 10%인가 그러잖아요.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달러 앤 골드 통장을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뭐 은행에서도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원화를 넣으면 달러를 산다고요. 이걸로 금을 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익숙하다면 해외 거래소에서 금 ETF를 사시는 거예요. 아, 하면 좋다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늘려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 코인 전략, 하나의 코인, 나는 한 놈만 죽인다. 그래서 원 코인 전략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암호화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성향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우리 파이코인, 알트코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밈코인. 이렇게 세 분류를 한다면 비중을 대략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 놓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한 40% 놓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은 한 10. 누가 그래? 아, 밈코인 같은 거 투자냐? 밈코인은 확률은 좀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낮지만 한번 뜨면 1000%, 10,000%, 40,000%, 16,000% 폭등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중도적이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30%, 알트코인은 한 50%, 그 다음에 밈코인은 한 20% 정도 분산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아주 공격적이다. 그런 분들은 가령 비트코인을 한 1, 20% 하고 알트코인은 60% 정도 하고 밈코인은 한 30%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때이기 때문에 달러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달러가 붕괴되면서 비달러 자산이나 다양한 위험 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때 더욱 대표적인 이제 어떤 비달러 위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중국이나 아직 자본 개방이 안 된 중국이나 동남아, 예를 들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주식을 주목해라. 왜냐하면 중국은 기업들은 세계 1위 기업들이 몇백 개예요. 근데 되게 싸요. 자본 개방 이런 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예요. 우리가 그때 어떤 식으로 경제 발전을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그런 어떤 비슷한 기업들 있잖아요. 황실이나 국가가 막 지원하는 중화공업 쪽에서, 전자전기 쪽에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달러 붕괴 시대의 자산 투자의 전략이다. 꼭 잊지 마시고, 특히 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거의 달러 붕괴 시대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4회인가 5회 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파이코인에 전망할 때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그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대세가 되기 때문에 그 USDT 테더 말고 미국 애들 기준에서 만든 미국 회사 거 USDC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2위 기업이지만 요거 만든 애들 투자해라. 그래서 제가 서클이라고 찍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서클 어떤가요? 난리 났죠? 그런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찍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론적으로 우리 자산 투자 전략 속에서 전술적으로 전략의 큰 이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전술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메이드 인 USA 암호화폐죠. 그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밀어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코인베이스였나 어디에서 보니까는 앞으로들 화폐 5가지 하는데 XRP랑 파이코인을 같이 넣었더라고요. 나머지도 보니까 다 메이드 인 USA예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미국 애들은 메이드 인 USA라고 얘기 안 하죠 절대.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앞으로 뭐 총망받는 5개 협회 하는데 보니까 5개가 다 파이코인이랑 XRP 들어가 있는데 다 메이드 인 USA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XRP 자체가 제 이전의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뭐냐면 최초이자 가장 최고의 기관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원래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XRP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XRP는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거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여타의 기관이 쓰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블록체인이 처음에 옛날에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는 이 XRP가 크게 곽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관들이나 금융들이 막 들어오죠. 이미 뭐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액트,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면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올 거예요. 올해 말부터 내년 해갖고.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안 쓰던 블록체인을 써야 돼요. 근데 뭘로 써요? 국제간 거래하거나 이럴 때 XRP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나 이더리움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위프트 코드 이거를 대체하는 실거래 화폐로서 이미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미 각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플에서 만든 RLUSD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RLUSD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미 하루에 보통 전 세계에서 이 RLUSD를 하루에 보통 5억 달러 막 이렇게 써요. 벌써 이미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최초이자 최고의 기관형 블록체인으로서 기관이나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면서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XRP의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기존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가 5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화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JP 모건이 월스트리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랑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령 기존의 XRP가 가지고 있던 기관형, 금융형 블록체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개척자로서의 그 이득을 똑같이 볼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이제 이게 변수인 거예요. 왜? 후발주자들, 뭐 JP 모건이나 기존의 금융기관들, 뭐 스타벅스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들과 이제 XRP가 경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완벽한 탈중앙화 자유로운 블록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서 쓰기 좋은 기관형 블록체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XRP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XRP의 블록체인과 이제 이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변수예요. 이게 변수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싸움에서 유의미하게 이긴다, 승리한다,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관형 블록체인으로서의 제2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가격일 수가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생태계형, 저도 국제거래나 국제금융에 있어서의 생태계형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비트나 이더처럼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거라고요. 막 만약에 그 경쟁에서 승리한다. 근데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국제간 거래 그냥 어떤 생태계형 블록체인이 기관형 블록체인이 아니고 그냥 실거래형 화폐, 암호화폐로서 기능한다. 수많은 원 오브 댐이죠. 수많은 그 실거래형 블록체인에서의 실거래 화폐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뛰지 못할 거예요. 왜?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파이코인처럼 비싸봐야 뭐 몇십 달러, 정말 최고로 가봐야 몇백 달러.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겁니다. 살아났는데. 근데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왜냐면 워낙 많은 유태인 자본이나 기존의 그 오소독스한 그러니까 올드한 금융기관의 그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리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 경쟁에서 완전히 망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는 버텼다.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지배적인 블록체인은 아닌데 그래도 실거래 화폐로서 국제금융이나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는 쓰여지는 뭐 수수료나 이런 거, 가스비나 이런 거에 쓰여지는 실거래 화폐 정도는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몇십 달러, 최대 몇백 달러 선까지 오를 거고요. 만약에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도 뭐 XRP 되게 많이 갖고 있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관형, 금융형 블록체인으로서 살아남는다. 뭐 예를 들면 JP 모건의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월스트리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막 그런 수준으로 살아남는다. 얘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는 실거래 화폐가 아니에요. 생태계형, 기관형, 국제금융형 블록체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있다.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기존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암호화폐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 변수가 있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가격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고래가 되게 많은 코인이죠.
예, 고래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오래 투자한 사람들도 많고, 예, 그래서 내가 XRP를 매수하고 매도한다고 할 때 고래 지갑을, 그 웨일 월렛이라고 하잖아요. 고래 지갑. 그 월렛, 지갑을 추적하는 거, 그 패턴을 추적하고 매수 매도를 타점을 이렇게 검색하고 잡아내는 거, 이런 게 되게 XRP 투자자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요 이벤트 선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수 매도 타점기, 그래서 고래들 그 패턴을 체킹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XRP 보유하면서 이렇게 뭐 투자점만 가지고 계신 혹은 신규 투자점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제가 드리는 요 이벤트 선물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시간이 약간 오버됐네요. 그래도 제가 다 하고 싶은 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점점 붕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약달러 정책을 필 거기 때문에 이 경향은 계속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약달러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어떤 혜택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다든지 암호화폐 투자하는 비중이 각 기관이나 개인들의 그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또 뭐냐면 일정한 경기 침체를 겪을 거기 때문에 가격도 되게 계속 저렴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XR 여유가 있으신다면 추가 매수하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다. 지금 상황이 좀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 XRP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XRP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거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파이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